ESP8266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마트 화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스마트 화분의 기본 기능을 만들 수 있다. LCD 표시, 온습도 센서, 조도 센서 값을 읽을 수 있다. 스마트 화분의 센서 값들을 웹페이지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MQTT 서버를 통해서 웹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파트 1에서는 기본 기능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센서 값 획득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서는 스마트 화분의 정보를 외부로 표시하는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ESP8266의 프로젝트로 스마트 화분의 기본 기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로 스마트 화분을 정했고 목표로 식물의 온습도 조절, 광합성 촉진을 함으로 인해서 생장을 도울 수 있는 화분을 만들고요. 온습도 그리고 조도 센서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분의 요구사항, 스마트 화분의 요구사항은 식물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도값이 일정 값 이하가 되면 조명을 켜서 해당하는 식물의 광합성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가장 먼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식물의 주변 온도가 어느 기준 이상이 되면 팬을 작동시켜서 온도를 낮추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식물의 주변의 온도, 습도, 조도에 대한 것을 LCD 디스플레이와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요구사항으로 잡았습니다. 스마트 화분의 기능에 대한 것을 정리해보면 온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화분 주변의 온도를 측정하고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식물 주변의 온도를 조도로 측정하고요. 그리고 조도 센서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LED를 온오프 해서 광합성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팬을 동작시켜서 온도를 낮춘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온습도에 대한 부분을 측정은 당연히 해서 LCD에 출력하거나 그리고 웹에다 출력한다 라고 하는 이런 기능에 대한 것을 하나씩 정리하고 구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화분에서 기본 기능에 대한 것을 먼저 만들어서 모두를 조합하는 순서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LCD 기능을 구성해 보고요. 그리고 온습도 센서에 대한 기능 구현하고, 그 다음에 조도 센서, 그리고 LED 팬을 온오프하는 릴레이 회로를 동작하는 이런 구성 요소들을 먼저 하나씩 기본 회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LCD 회로의 구성은 이와 같이 16 곱하기 2 라인을 16개의 문자 2줄로 구성되어져 있는 LCD를 사용하고요. 이 LCD의 제어를 위해서 I2C 컨트롤러가 붙어있는 이런 LCD 모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에서 이 LCD의 그라운드하고 VCC 전압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라운드 5V 이를 인가했고요. 그리고 D3, D4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SDA, SCL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LCD를 사용하기 위해서 LCD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툴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관리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관리 메뉴로 들어가면 이와 같이 라이브러리 매니저라고 하는 창이 뜨게 되고요. 이 안에다가 검색창에 LCD 컨트롤이라고 치시면 이와 같이 LCD 디스플레이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설치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LCD 컨트롤 헤더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LCD를 사용하게 되는데, LCD에 대한 것을 초기화하는 함수로 LCD 비긴이 있고요. 그리고 LCD를 지워주는 이제 클리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LCD의 백라이트를 켜거나 끄는 이런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켜져 있는 부분, 꺼져 있는 부분에 대한 화면을 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set 커서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컬럼과 로우를 표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가장 처음이 0컬럼 0로우, 그 다음에 맨 끝에가 16컬럼 1 두 번째 로우, 이렇게 해서 0로우 1로우 이렇게 두 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의 위치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데요. set 커서를 해서 컬럼과 로우를 정해 주시면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줄로 내가 커서를 이동하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줄 이렇게 하면 여기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커서의 위치를 정한 후에 문자열을 출력하면 해당한 위치에 문자열이 처음서부터 출력이 한자 한자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도 센서 회로 연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도 센서는 그 신호값을 읽어내는 선, 그 다음에 전원 두 개의 선, 이렇게 연결이 필요하고요.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그리고 플러스 5V를 그라운드와 5V 그대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 조도 값에 대한 것을 AD 이제 아날로그 값으로 출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력하기 위한 A0 부분에 이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화분에 들어가는 센서 중에 조도 센서가 있습니다. 이 조도 센서에 대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여기 첫 번째 CDS 핀에 우리가 조도 센서를 연결을 하고요. 이 부분을 인풋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DS에 대한 값을 이제 읽어드리기 위해서 아날로그 리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지금 입력되는 값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LCD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 sprintf라고 하는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 변수에다가 이 배열에다가 문자 배열입니다. 문자 이제 버퍼로 만들어 놓은 이 문자 배열에 숫자로 입력받은 값을 %s %d 형태로 정수값으로 읽어서 이쪽에 저장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배열의 이제 문자로 캐릭터로 이제 저장이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저장되어져 있는 값을 출력해 보면 LCD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습도 센서의 회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온습도 센서에는 S핀, 플러스 핀, 마이너스 핀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원 두 부분은 전원으로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S핀, 이제 실제 데이터를 이제 읽어오는 선인데, 이 부분은 D4에다가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온습도 센서에 대한 측정에 대한 출력을 위해서 이전에도 우리가 DHT12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초기화하는 부분, 라이브러리 추가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객체를 선언하는 이제 그런 부분은 빼고요. 여기서는 DHT12를 이제 읽어와서
정수 값으로 이렇게 습도 그리고 온도의 값을 가져온 상태에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문자 배열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이 문자 배열에 두 개의 값을 이제 H에는 습도를, T에는 온도를 저장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한 것을 LCD로 출력하도록 한 부분만 출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습도, 여기 있는 거는 온도의 값을 복사를 해서 이 문자 배열에 저장해주는 sprint f 함수를 앞에서 사용한 것과 같이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릴레이 회로의 연결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앞면과 뒷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앞부분은 제어를 위해서 사용되는 핀의 연결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 뒷부분은 해당하는 부하, 출력에 대한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을 확인해 보면 S 플러스 핀 마이너스 핀으로 되어져 있어서 보드에는 이 S핀은 D7에 연결을 하고 보드의 플러스 핀은 O, 여기 보신 릴레이의 플러스는 O, 그 다음에 릴레이 마이너스는 그라운드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부하에는 이제 해당하는 플러스 부분에는 이렇게 우리가 플러스 5V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릴레이의 로드 부분에 그라운드, 한쪽 그라운드, 한쪽은 마이너스, LED의 마이너스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네, 릴레이 동작 프로그램인데요. 여기 임계값 400이라고 지정을 해서 임계값에 대한 것을 이제 넘어서지 않으면 로우로 설정을 하고, 임계급 이상이면 해당하는 값을 하이로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CDS 빛에 대한 밝기의 임계값을 설정하고 이 값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이 릴레이가 조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습니다. 스마트 화분의 회로도는 이와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조도 센서, 그리고 온습도 센서, 그리고 팬, 그리고 이제 조명에 대한 것을 담당하는 LED, 이렇게 해서 이제 조도 센서에 의해서는 요 릴레이가 동작을 해서 LED를 켜는 그런 동작을 수행을 하고요. 온습도 센서에는 습도가 해당하는 부분이 50% 이하나 이상이냐에 따라서 이 팬의 동작에 대한 것을 제어를 하도록 했습니다. 선들에 대한 것은 앞에서 연결했던 회로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확장해서 만들었고요. 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8번, 이제 이 LED의 회로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8번에만 연결을 한 상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스마트 화분의 프로그램의 기능을 살펴보면 조도 센서 값에 따라서 생장 LED를 온오프하는 그런 동작이 하나이고요. 엄습도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환경의 온습도를 측정하고 습도가 50% 이상이 되면 팬의 동작을 제어하도록 하는 부분이 두 번째, 그리고 이 온습도 센서에 대한 측정 값을 LCD에 표시하는 게 세 번째 기능입니다. 스마트 화분 프로그램으로 CDS 센서에 대한 값을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온습도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려서 변수의 값을 채우는 동작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에 따라서 빛의 양이 줄어들면 CDS 밸류가 이제 점점 낮아지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밝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불을 끄고요. 그리고 500 이상이 되면 불을 켜는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센서의 값은 이렇게
센서 값이 커지면 어두워지고 센서 값이 적어지면 밝은 그런 상황이 돼서 이렇게 역으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온습도 센서 중에 습도 센서 부분이 50% 미만의, 예, 뭐 좀 더 높게 설정을 해도 되겠지만 50% 정도로 해당하는 값을 잡았고요. 50% 이상이 되면 팬을 동작시키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LCD에 해당하는 값들이 출력하도록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습니다. 예, 파트 2에서는 USB 8266의 스마트 화분에 있는 값을 웹을 통해서 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웹의 표시를 위해서 노드레드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USB 8266을 사용해서 온습도 센서 그리고 조도 센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예, 그래프로 표시하는, 이제 부분을 이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화분의 웹 연동을 위해서 이 중간에 MQTT 브로커를 사용해서 스마트 화분의 정보를 이제 웹 노드레드에 표시할 수 있게끔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mqtt-com 이라고 하는 것에 이 브로커를 생성하고 스마트 화분에 USB 8266 보드를 활용하고 퍼블리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웹 노드레드에서, 예, 구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네, ESP 8266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MQTT에서 이제 우리가 MQTT 메시지를 전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독 함수하고, 예, 출판할 때 사용하는 퍼블리시와 구독할 때 사용하는 subscribe, 이 두 개를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브로커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하고, 이제 와이파이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SSID 그리고 SSID의 패스워드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MQTT에 대한 부분을 여기 있는 와이파이망을 사용하겠다라고 인스턴스를 준비한 상태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커 서버 이 악파에서 설정한 부분이 여기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요 인스턴스 MQTT에 대한 부분을 동작을 할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 해당하는 메시지에 대한 것이 오면 처리할 수 있게끔 콜백 함수에 대한 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구독할 내용이 오면 이제 이 부분을 처리하게 되고요. 퍼블리시에 대한 것들은 곧바로 해당하는 이 토큰을 가지고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설명한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는 과정인데요. 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와이파이에 대한 초기 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한 걸 우리가 출판, 구독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브로커를 만들게 되는데, 이 브로커가 해당하는 메시지를 전송받아서 이렇게 구독할 만한 구독 토픽을 가지고 있는 해당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전송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서버가 여기 중간에 브로커 부분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데, 이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메시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독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을 받아서 처리할 때 이렇게 네, 콜백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콜백 등록을 위한, 네, 그런 함수를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고, 이 안에 콜백에서는 LED를 제어하는 이제 부분을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는 LED 초기에 대한 것을 초기화 부분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나 이런 내부 상황에 대한 것을 체크하기 위한 시리얼 활성화하고요.
와이파이 이제 SSID 패스워드 넣어서 초기화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MQTT에 대한 부분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MQTT 서버 그리고 포트에 대한 것을 지정을 하고 이제 우리가 구독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핸들러 함수에 대한 것을 등록을 완료한 부분이 초기화 루틴이고요. 루프에서는 계속해서 일정한 주기로 습도, 온도, CDS 값을 받아들이는 동작, 그리고 이것을 다시 MQTT 서버로 우리가 출판하는 동작을 수행을 이렇게 하도록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출판과 구독의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부분을 구현할 때 저희는 여기를 활용했습니다. 하이브 MQ라고 하는 것을 활용했고요. 여기서 커넥트를 하고 그런 웹서버가 다 브로커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웹서버가 만들어지고요. MQTT 서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해당하는 동작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구독 버튼을 클릭을 해서 토픽만 등록하면 이 브로커가 클라이언트의 내용을 잘 받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로커에 대한 부분을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구독에 대한 구현을 위해서 노드레드를 설치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노드레드 설치를 위해서 먼저 Node.js 사이트에서 윈도우즈 버전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이제 노드레드에 대한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노드레드 패키지를 명령을 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노드레드에 대한 것을 실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프로그램 사이트로 넘어오려면 로컬 호스트 콜론 그 다음에 1880을 클릭을 해서 빈 이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고 이 창에 이와 같이 우리가 MQTT에 대한 부분을 이제 구독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화면에 표시하도록 이렇게 게이지를 연결해서 표시를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온도에 대한 것도 이제 그래프로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에 대한 부분도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것, 이 토픽에 대한 것을 받아서 이렇게 게이지로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ED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LED에 대한 것을 온오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동작을 구현했습니다. 구독을 하는 과정에서 노드레드의 브로커 등록과 토픽 등록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제 브로커가 여기 등록할 수 있게끔 우리 연필 모양을 눌러서 등록하도록 창이 있고요. 등록이 된 이후에 이렇게 서버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을 위한 토픽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우리가 보내고 받는 메시지에 대한 것은 JSON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QoS와 관련해서 그 레벨 2에 대한 것을 등록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받을 수 있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받아들이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웹 화면을 통해서 노드레드를 통해서 LED에 대한 것을 온오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토픽으로 브로커로 전송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이렇게 LED라고 하는 토픽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서버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요거는 구독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퍼블리시에 대한 부분을 완성해서 우리의 페이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웹페이지에 대한 부분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페이지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는 습도, 여기는 조도 센서, 여기는 온도에 대한 것을 그래프로 그리는 부분을 나타냈고요. 여기선 온오프에 대한 것을 실제로 LED에 온오프를 할 수 있게끔 화면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스마트폰의 기능에 대한 것을 정의하고 각 기능별로 그 해당하는 부분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MQTT 서버를 활용해서 웹에 표시하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스마트 화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